오늘은 아무래도 맥도날드가 좋겠어. 네, 안녕하세요. 카운티 캠핑카에서 서식하는 남자, 인생을 모험하는 유튜버 캡틴 또라입니다. 23년도 2월 고깃집이랑 투잡 뛰었던 주 2일 알바인데요. 맥도날드 알바하면서 재밌던 거라던가 상처받았던 거 이런저런 경험 이야기들로 준비해왔습니다. 여기는 보안이 좀 철저해서 아쉽게도 일하는 모습은 찍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니폼 입고 밥 먹는 모습에 더빙만 해서 이야기를 진행해볼게요. 그럼 일단 어쩌다가 맥도날드 알바를 시작하게 됐냐부터 시작해보죠. 연말에 일자리 알아본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중문에 있는 맥도날드에 햄버거 먹으러 잠시 들렸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긴 여자 알바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일해볼까? 그런데 마침 알바 구한다고 매장에 플랜카드가 걸려있고 다른 조건은 상관없는데 식사로 매장에서 자사제품 제공한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일을 하는 날마다 여기 햄버거를 종류별로 다 먹어보면서 같이 알바하는 여자들이랑 친해져 봐야겠다. 이때부터 폰에 알바천국 알바몬 깔아놓고 알바를 뒤져봤죠. 그리하여 주 5일 호텔 사우나 일을 하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주 2일 알바 자리를 찾으러 열심히 돌아다녀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 투잡 알바는 받아주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면접까지 봐본 곳이 중문 맥도날드랑 KFC였는데 탈락. 아니 어떻게 최저주는 알바를 떨어질 수 있나 싶었네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알바 천국을 뒤적거리다가 마침 다행히도 중문에서 가까운 신시가지 맥도날드에 면접 보고 붙게 돼서 주 5일 사우나랑 주 2일 맥도날드 알바로 근무 스케줄을 빈틈없이 쉬는 날 없이 채울 수 있게 됐어요.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게 어째 맘대로 잘 안되더라고요. 1월 중순쯤 면접 보고 주 2일 스케줄 잡아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마침 명절이 껴있어서 교육해줄 사람이 없었고 명절 다음에도 사우나 쉬는 날이랑 교육 인원이 안 맞아서 어찌저찌 미뤄지다가 1월 말이 돼서야 가까스로 교육 잡고 근로계약서를 쓰게 됐죠. 근데 그 1월 말에 당근으로 알바 쳤다가 우연히 면접 보러 간 고깃집이 마음에 들어버려서 사우나 일 퇴사하고 고깃집으로 이직해버리게 된 겁니다. 어쩌다 보니 주 6일 고깃집에 주 2일 맥날까지 일주일에 7일인데 내가 일해야 된 날은 주 8일이네. 근데 수영장 근처에 시급 높은 고깃집도 포기를 못하겠고 어리고 이쁜 알바생이 많을 맥도날드 알바도 포기를 못하겠고 둘 다 포기 못하겠으면 둘 다 해버려야지 뭐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여친 생기기 전까지 쉬는 날도 필요 없고 놀 것도 없고 돈이라도 빡세게 벌어서 캠핑카랑 바이크 보험료 자동차세도 해결해야 되니까 어찌저찌 잘 조율해서 투잡 뛰어봐야지. 혹시라도 여친이 생긴다면 여친이 원하는 대로 둘 중 하나를 포기하면 되고 안 생기면 생길 때까지 데이트 비용이라도 미리 벌어놓는다 생각하고 투잡 일을 시작해보았습니다. 부터 맥도날드 알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맥도날드라는 브랜드가 한국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기억의 맥도날드는 제가 초딩 저학년 일적 갈산동 이마트에 동생 데리고 다니면서 왕복 버스비 300원 내고 동생이랑 아이스크림 콘 300원씩 해서 3,000원으로 알차게 놀았던 기억이 있네요. 가끔 용돈 받으면 500원짜리 초코콘으로 사치를 부릴 때도 있었고요. 그때부터 생각해도 20년도 넘게 오랜 시간 동안 가성비 햄버거를 학생 때 간식기인으로 먹었던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런 곳에서 일해볼 기회가 생긴 게 신기했고요. 맥도날드 일 시작하면서 좀 귀찮긴 하지만 들어야 할 교육이 엄청 많았었는데 면접 보자마자 집에서 인터넷 강의로 기본 서비스 교육 같은 거 몇십 분씩 시간 꽉 채워서 들어놨고요. 그 교육을 수료했다는 수료증이 나오면 스샷 찍어서 보냅니다. 알바하러 와서 무슨 인간 교육인가 싶었지만 그냥 받아보고 근로계약서 쓰러 갔는데 이것도 쓰기 전에 매장에서 봐야 할 인강도 거의 한두 시간 정도? 집에서 본 거 따로 매장에서 본 거 따로? 그냥 이런 절차도 있구나 신기하고 그냥 이런 것도 시급으로 쳐주면 나는 딱히 손해볼 게 없으니까 해서 그냥 교육 들어봤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매장 업무에 대한 교육을 1대1로 시작합니다. 1대1 직무교육이 저는 솔직히 만족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여자와 대면하면서 업무 내용을 교육받고 친절하고 밝게 웃으면서 대화를 하다니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최저시급 받으며 일하고 교육받는 내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라도 일을 하며 여자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자체가 감사할 정도니까. 특히나 고깃집에서 중국말 들어가면 일하다가 맥도날드 와서 한국말 들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맥도날드 일도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레시피 빼고는.
처음에 로비 청소랑 감티부터 시작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주고 지적해주고 하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싶은 부분도 있었지만 여기 주 연령층이 고등학생이나 20대 초반에 처음 알바해보는 친구들을 대상인 걸 감안하면 이렇게 알려준 게 맞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신기하게 느꼈던 점은 오래된 프랜차이즈답게 식자재의 규격화나 공정이 효율화가 정말 최적화되어 있어요. 오히려 요식업보다는 식품 생산직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자동화된 데 있달까? 프랜차이즈 사업의 정도? 교과서? 뭐 이런 느낌? 하긴 몇억 개를 팔아도 항상 똑같은 맛이 나야 된다면 그럴 수도. 튀김이야 같은 온도 같은 시간에 튀기면 같은 맛이 나겠지만 그릴은 좀 신기했어요. 항상 같은 온도에 세팅되어 있고 자동으로 장치가 내려와서 10대1, 4대1 패티를 구분하고 두께와 종류, 개수를 다 인식해서 그에 맞게 압력, 온도를 맞춰 항상 같은 굽기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집게리아에서 게살버거 패티를 굽는 스펀지밥 같은 그릴 마스터의 전문 인력이 설 자리는 이렇게 없어지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여기는 맛뿐만 아니라 위생도 너무 철저하게 잡아놨습니다. 투명 비닐 장갑이 기본이고요. 냉동 패티나 프라이드 계란 같은 거를 만지고 넣고 할 때마다 항상 편한 비닐 장갑을 끼고 먹고 해야 돼요. 뭐 처음에 헷갈리고 적응도 잘 안되는데 날 거 만져서 감염될 위험을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긴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긴 해요. 일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얘기를 넘어가 볼게요. 뒷담을 들어버린 이야기와 마스크를 핑계로 그만뒀습니다. 사실 처음 면접 볼 때부터 이 이야기를 깔고 갔는데요. 육지에서 해왔던 일들은 나름 전문적이었고 기술적이었고 현장에서 대우받을 수 있는 중장비 운전 일이었지만 사람 만날 기회가 적고 특히 내 또래 젊은 사람 보기 힘들어 제주살이 하러 와서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같이 놀아보고 싶어서 알바를 지원했던 거 말이죠. 그리고 캠핑카에서 거주하니 월세나 집 걱정 안하고 머무르고 싶은 만큼 머물고 사람들이랑 재밌게 지내면 오랜 시간 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뒀는데요. 사실상 말이 젊은 사람들이고 또래 친구들이지 제가 그 시꺼먼 남자놈들이랑 놀려고 굳이 제주도까지 와서 맥도날드 알바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여자가 목적이고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놀면서 같이 일하고 같이 놀다 보면 어쩌다 눈 맞아 만날 여친을 찾으러 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 목적이란 거는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거예요. 놀이공원, 영화관, 패스트푸드, 카페 이런 곳에서 알바하면서 자기 눈에 들어오는 마음에 드는 스타일의 이성이 있으면 당연히 친해지고 싶고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 생기잖아요. 연애에 관심 없다, 돈 벌러 일만 하러 온 거다, 이거는 개소리! 연애에 관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지. 관심이 없다거나 취향이 아니라서 깔끔하게 거절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말이죠, 내가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혐오스럽게 취급한다는 거.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그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충분히 누구한테나 누구나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왜 그것만으로 눈빛에서 혐오감이 나올까요? 어딜 감히 너 따위가 나를? 그따구로 생겨서 지 주제도 모르고 라고 입 밖으로 말을 하지는 않지만 눈빛만으로 전달이 돼요. 그동안 살아오며 그런 눈빛을 얼마나 많이 봐왔겠어요 제가. 근데요, 이것도 저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상황의 결과값이 나와버렸어요. 여기서 밤 11시까지 알바하다가 퇴근하고 집에 가기 귀찮아서 집을 가지고 와 주차장에 대놓고 자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기 전에 창문 열어놓고 폰 보고 있었는데 마침 제 집 앞에 쓰레기 모아두는 곳이 있어서 거기로 쓰레기 버리러 가는 두 명의 여알바들이 지나가던 참이었어요. 문이 열려있어서 그 둘이 나누는 이야기가 조금씩 들렸고 분명하게 캠핑카, 눈빛이 소름끼쳐, 혐오스러워 라는 말을 들어버리고 한 겁니다. 실제로 눈앞에서. 나를 대상으로 한 뒷담이 아니었다면 쓰레기 버리고 나서 도망치듯이 서둘러 빠져나갈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와, 이게 뒷담을 직접 들어버리니까 멘탈이 바사삭 하는데 더군다나 마음 한구석에 내 착각일 수도 있다 생각했던 부분을 남의 입으로 들어버리니까 더 충격이 됩니다. 나도 타인도 같은 생각인 말 그대로 자타공인 아닙니까? 내가 여자랑 친하게 지내보려고 하는 행동들이 그렇게 소름끼치고 혐오스럽게 보였던 건가 싶기도 하고, 입구컷 당할 정도면은 진짜 이번 생이랑 연애를 포기해야 되나? 진짜 엄청난 충격이었고 거의 트라우마까지 남을 정도지만
분량 조절상 적당히 징징거리기도 하고요. 사실 누군지도 못 봤어요. 얼굴을 알아볼 정도로 초점을 유지하지도 못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마스크랑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일을 해도 소름 끼치고 혐오스러운 눈빛이 그걸 뚫고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난 뭐 때문에 최저시급 받아가며 햄버거 만드는 일을 하러 여기까지 온 건가 싶은 생각에 반항심풀 충전. 나 진짜 혹시라도 여기서 일하다가 여친 생기거나 그랬으면은 오래 일해볼 생각 있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인 상황. 들이대기도 전에 친해지기도 전에 개같이 까인 거잖아요. 나 자체를 혐오스럽게 보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같이 일해요. 실제 근무 횟수는 대략 8, 9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주 2일 근무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생긴 일이에요. 면접 볼 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근무 가능하다 해놓고 한 달도 못 채운 거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 멘탈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점 말고 다른 이유도 있긴 해요. 알바 공고에는 식사로 자사 제품 제공이라 써있어서 진짜로 햄버거 종류별 다 먹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생각하고 왔는데 실제 식사로 제공하는 버거는 빅맥 상하이 불고기 정도? 195나 베토디 크리스피 컵파치 같은 비싼 건 안 된대요. 게다가 감자튀김도 스몰 사이즈만 먹을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일하다가 195가 너무 먹고 싶어서 제 돈 주고 사 먹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때 좀 현타가, 내가 돈 받고 만드는 햄버거를 내 돈 주고 먹어야 되나? 아,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마스크를 못 쓰더라고요. 코로나 전에도 일상생활에 마스크를 써본 적이 없고 코로나 한참일 때도 장비 일만 해와서 마스크를 안 썼으니 맥도날드에서 출근부터 퇴근까지 계속 마스크 쓰는 게 도저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1월 말부터 실내 마스크도 해제했는데 그래도 요식업이니까 급식에 쓰는 플라스틱 위생 마스크를 쓰고 일해보려고 했는데 칼같이 거절당했습니다. 국가 지침은 바뀌어도 맥도날드 회사 지침은 아직 내려온 게 없으니 그때까진 코로나 마스크를 쓰고 일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내 성향이 그런 답답한 지침은 못 지키겠더라고요. 애초에 난 처음부터 지들이 뭔데 마스크를 쓰라만 하냐, 내 몸에 그런 거추장스러운 걸 착용하고 말고 선택할 기본적인 개인의 자유를 왜 지들이 침해하는 걸까, 이런 생각으로 국가의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도 개소리 취급하고 살아왔어요. 지가 지 몸 지키겠다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건 상관없는데요. 내가 답답해서 안 쓰는 거는 내 자유니까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마인드? 물론 마찰점이 많은 마인드지만 협의점을 찾기 위해 위생 마스크를 싸다 썼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뭐 끝. 네, 그리하여 고깃집에서도 어처구니 없게 잘리고 맥도날드도 어찌저찌 퇴사하게 된 투잡 이야기 슬슬 마무리해볼게요. 고깃집에서 잘리자마자 바로 월드컵 경기장 보조알바부터 지원했어요. 맥도날드에 캠핑카 대놓고 일할 때 바로 옆에 강아지 산책하기 좋은 넓은 경기장이 있어서 자주 다녔거든요. 마침 거기에 축구 경기 보조 요원 알바 광고가 나오길래 오, 저 알바 하러 가면 여자도 좀 있겠다 싶었는데 와, 이건 진짜 운빨인데 50명 정도 넘는 인원이 모여서 부서 배정받고 투입되는데 여자도 분명 많았는데 당일 알바 같이 하면서 대화해보고 친해져보고 그러려 했는데 하필 내가 배정받은 부서는 남자 4-5이서 이벤트 경품 명단 확인하고 배부하는 일만 하다가 반나절 하다 끝났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총 4편짜리 제주살이 시급인생 시리즈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3월 스노클링 샵 스텝이랑 4월 워터파크 라이프가드 영상, 5월은 리턴 투 요트 편으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보죠.